자, 일단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좀 애매해. 이게 윈지도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애매한 상황에서 왔다 갔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잘 버틴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잘 버티죠. 이 정도면은 완전 건강한 조정이지. 정말 잘 버틴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버텨서 화이팅 해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이런 거,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은 정말 이례적인 대형주 선호. 우리 개인들은 대형주가 오히려 요즘에는 더 선호되는 굉장히 신기한 현상과, 그리고 형들의 취향을 조금 보니까 내수주는 또 잘 안 산대요. 그렇죠. 코리아 안에 있는 거 실제 좀 글로벌한 주식들에 그렇게 또 관심이 많으시다. 수출주, 이게 내수와 수출의 비중인데 역시 형들이야. 뭐 글로벌한, 우리는 글로벌하게 노니까 저런 게 쭉쭉 올라가 있다는 거고, 반대로 참 재밌는 것도 하나 있는데, 증권주가 이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거래대금 장난 아니다. 그럼 증권주들 완전히 좋겠... 이게 왜 따로 놀지? 이게 좀 따로 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안 오른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뭐 우리나라 1, 2위 업체들 보면은 삼성증권도 오르고 미래에셋도 오르는데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저거 산 분들은 안 올랐지만은, 제대로 산 분들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올랐지만은 뭐 대부분 그런 건 아니다. 뭐 그런 말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오르다 이제 별거라기보다는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몇 년째 들고 있던 우리 건설 ETF, 이것도 볕들 날이 오는구나 세상에. 저 감사합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자, 그런데 지난주에 가장 큰 뉴스는 이거였죠. LG폰 과연 사업을 접을까? 지금 LG전자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 고용은 유지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실상 접었죠. 고용은 유지하겠다라는 거는 나머지는 접었다는 거잖아. LG폰이 드디어 스마트폰 사업을 사실상 접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이고 우리 LG 어떡하나 가서 좀 걱정의 과를 봤더니 이거 뭐야? 이게 불렀어. 이게 접는다는데 왜 오르는 거야? 새로운 걸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 접는다니까 갑자기. 그동안은 무거운 납을 메고 싸웠는데 이거 없어졌다 이거죠? 이거 없어졌다고 여하 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 참 그 세상 참 뭐 무정하다.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거 몰랐는데. 빠질까봐 가서 봤더니 전혀 아니고 반대로 환호하고 있다 그러고. 이해는 되는 게, 이 스마트폰 사업부가 LG가 23분기 연속 적자. 6년이죠, 6년. 6년 연속 적자, 누적 영업 적자가 5조 원. 게다가 쭉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쭉 안 좋아지고 있었죠. 매출 기준이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던 데다가 사업부 자체도, 사람 수도 전체적으로 쭉 옛날에 한때 7,000명. 진짜 많았었는데 지금 3,000명대로 줄었다니까 반으로 줄을 정도로 사실상 그룹의 축이 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었다고 볼 수 있고, LG폰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1995년에 금성이 LG로 바뀌거든요. 형님들의 머릿속에는 금성이죠. 골드스타. 저희 집 TV가 옛날에 골드스타였죠. 무슨 소리야. 하여튼 LG전자로 상호로 바뀌었는데, 그때 LG 휴대폰, LG로 이름 바꾼 다음에 화통 이런 휴대폰이 나오면서 LG의 휴대폰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 정말 잘 나갔을 때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사이언. 1997년 글로벌 휴대전화 3위. 사이언의 시대. 다 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역시 형들은 지금 보여드려야. 이거 이거 다 아시죠? 여보세요? 소리가 생생하니까 표정까지 보이죠? 진영이 형이 저럴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지만 저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저 사이언으로 저렇게 세계 글로벌 랭킹 3위 휴대폰으로 올랐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휴대폰 브랜드는 비슷할 때 조금 빨랐죠. 애니콜이었죠. 1994년 애니콜이고 97년에 LG는 사이언으로 서로 맞부르면서 세계 휴대폰 시장을 꽉 잡아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LG 핸드폰의 가장 전성기가 열리죠. 초콜릿폰. 기억나십니까? 2005년 11월에 등장을 해서 상반기 누적 판매가 1,000만 대를 팔았어요. 전 세계로 1,000만 대를 팔리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 명 CF가 있죠. 제가 참고로 수업 1시간 같이 들었던 친구입니다. 친구라고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 전설의 광고가 사이언 광고인데 저럴 때가 있었습니다. 소녀시대 아니고요. 김태희 누나가 광고를 하면서 1,000만 대를 넘게 팔렸고, 그때 2007년 5월까지도 프라다폰 그러면서 시대를 앞서가는 폰이다 이런 평가를 들었는데, 문제는 이 애플이 2007년에 이런 거 되나요? 눈치 없게 아이폰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조금 빠르게 움직였죠. 최초는 아니지만 옴니아. 그래서 그때 광고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이폰 대 옴니아 무엇을 살까? 비교를 쫙 하면서 왜 우리는 옴니아를 사야 되냐? 이건 아이폰이고요. 이건 옴니아죠. 아이폰은 외장 메모리가 안 되고 저행 사용도구, 야광 촬영가, DMB 안 되고 하여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옴니아다.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 이때는 삼성전자가 아직 기술이 발전되기 전이니까 갤럭시로 완전히 황골 탈퇴하는 거죠. 이때는 그 베타 테스트 버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랬는데 저렇게 그래도 옴니아를 내면서 실패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갤럭시로 따라가는 데 성공을 했는데 LG전자는 2009년에 아직도 뉴초콜릿을 냅니다. 이 피처폰이죠. 스마트폰처럼 보이지만 스마트폰은 아니고 스마트폰스러운 피처폰을 냈는데 이게 2009년이고 2010년에 기억이 나시는 롤리팝 이런 브랜드를 내면서 역시 피처폰을 내죠. 그래갖고 결국 안 되니까 아이폰에 지금 아이폰 뭐 2, 3 이런 거 나올 텐데 결국에 안 되고 안 되니까 2010년에 옵티머스 시리즈를 냈지만 늦었죠. 조금 늦으면서 아이폰과 갤럭시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10년 뒤에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인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를 하게 되는 가능성을 검토하겠지만 이 정도 얘기했으면 사실상 철수 쪽에 비중을 두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구글이 산다, 페북이 산다, 폭스바겐이 산다 쭉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최신 뉴스로는 쪽에서 베트남 빈그룹에 판다. 미국 사업부를 와 베트남 대단하다. 베트남 이 정도 컸구나.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팔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엔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은 잠깐만. 야, LG전자에 제가 안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 예전에 롤러블 폰이 있었거든요. 가장 앞서는 혁신적인 폰이다. 이게 CES 2002에서도 제가 원래 조금 있다가 LG전자 할 때 보여드리려고 아껴드렸던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CES 2021 Enjoy your all digital CS. Take care. 요게 있었거든요, 요게. 야, 여기 있었는데. 야, 요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야, 요게 그래도 LG 휴대폰에 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롤러블 폰이 있었는데 저거 보자마자 잠깐만 그러면 롤러블 폰도 다 접고 뭐 이러는 걸 테니까 그 다음 든 생각은 야,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있잖아. 야, 주가. 안 좋... 아니고요. 예, 아니고요. 아, 그렇구나. 그거랑 별 관계 없었나 봅니다. 뭐 쭉쭉 올라가고 있네요. 야, 뭐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거야? 약간 저렇다는데. 물론 뭐 길게 보면 완전히 빠졌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긴 하지만 아니 디스플레이는 지금 LCD가 중국 때문에 막 경쟁으로 워낙에 치킨 게임을 해서 난리인데 저거 왜 저렇게 올라가는 거야? 라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LCD를 더 많이 사죠. 예를 들면 TV를 많이 보고 컴퓨터를 많이 해서 LCD 가격이 올랐다. 게다가 이제는 LG가 접으니까 뭐를 할 거로 생각을 하냐? 지금 구광모 회장님이 종합 전장에서 조금 이따 나지만 자동차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를 투자하는 분들은 야 그러면 자동차를 딱 앉아서 보니까 이것도 화면이고 이것도 화면이고 이것도 화면이고 자율주행 할 테니까 이것도 화면이고 이것도 화면이고 이것도 화면이고 이것도 화면이네. 화면 그 자체네. 뭐 이제 이런 그 희망으로 돌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훌륭한 생각이고요. 쭉쭉 올려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자 그럼 LG를 보면 일단 이런 얘기를 하죠. 새로 회장이 되신 이제 구광모 회장 아저씨가 대대적인 사업 재편을 예고했다. 그럼 뭘로 개편을 하는데 이게 제가 뭐 누가 보더라도 사실상 2020년대 LG그룹에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왜 승부수를 던졌냐. LG가 차 헤드램프 기어 ZKW라는 걸 2018년에 1조 원에 삽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 1조 원이 LG전자 역사상 가장 큰 M&A예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한 5조 원은 돼야 되는데 가장 큰 M&A라면 1조 원짜리를 샀었고 게다가 작년을 뜨겁게 달궜던 마그마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방송할 때 마그마라 그랬다가 혼 많이 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마그나하고 손잡고 전기차 부품 시장에 회사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스마트폰도 철수했죠. 이거라는 즉슨 LG 그룹들의 기업을 쫙 펼쳐나 보니까 LG 화학은 누가 보더라도 이제 배터리로 가고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TV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많이 만드는데 자동차 뭘 만들 것 같고 LG 이노텍은 지금 스마트폰 뭐 렌즈나 부품 많이 만드는데 전장 부품에 투자 지금도 합니다. 더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LG 마그나 손잡았고 ZKW 사고 누가 보더라도 그룹의 전체 이틀을 전장에서 자동차 쪽으로 이렇게 틀고 있죠. 이렇게 뱃머리 자체를 저 큰 그룹이 물론 요 아래에 있는 것들도 좀 있지만 다른 기업들도 있지만 한마디로 지금 10년을 준비해서 2020년에는 진짜로 LG그룹 전체가 전장 사업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쪽으로 그룹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고 있고 LG그룹의 조금 역사를 보면 1950년대 형님들의 시대에는 럭키였고 60년대에 금성사가 되면서 가전을 추구합니다. 70년대 증권, 80년대 카드를 하면서 가전, 화학, 가전, 금융, 추가로 금융 확장하고 90년대에 정말 전성기를 구가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2000년대 근처에 반도체 포기하고요. IMF 때 날라갔죠. LG 반도체. 현대 반도체가 되고 하이닉스로 가면서 날라갔고 금융업 그때 얘기했지만 카세타 때문에 금융 다 날라가죠. 금융 다 날라가는데 2010년대 반도체 전성기, 스마트폰 전성기가 오니까 뭐 이거 없잖아요. 이거 없고 화학도 석유 시장 어려워진다 그러고 디스플레이도 LCD 때문에 암흑기가 온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LG그룹이 어려웠어요. 사실은 최근까지
그랬는데 2010년도 지나고부터 그룹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정말로 전장 종합기업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런 어떤 툴로 바꾼다 그러니까 정말 거의 20년 만에 이걸 트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자 그러면 LG만 틀고 있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변화의 큰 축이 두 개가 있는데, 정말 크게 봤을 때 첫 번째가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하고, 기후변화에 연관된 게 전기차죠. 전기차가 성능이 좋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사용하는 거니까 친환경 그린 기후변화고, 두 번째가 디지털화입니다. 이거 조금 이따 얘기 드릴 텐데, 여기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누가 보더라도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냐, 예를 들면 아까 LG그룹 당연히 전장 사업으로 판을 완전히 바꿨죠. 현대차는 LG보다 더 심하게 목숨을 걸었죠. 여기는 진짜 전기 수소에 그룹의 명운을 걸었죠. 기아차건 현대차건 관련 그룹 전체가 저기다가 정말 명운을 걸고, 얼마나 명운을 걸었냐, 현대가 지금 150층짜리 GBC 빌딩 삼성역 그 옆에 만드는 거, 그거 계획 취소 발표했어요. 취소가 아니라 변경. 50층 3개로 만들겠다. 이만한 거 세우는데 돈이 엄청 들거든요. 1조 뭐 2조 이렇게 드니까, 이게 아니라 요만한 거 3개로 하겠다. 돈 좀 아껴서. 그리고 그 돈을 전기차나 수소 그런 데 투자해서 미래산업에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사실상 걸었는데, 이거죠 이거. 야, 우리나라에 뭐 랜드마크 하면서 150층짜리를 만든다 그랬다 사실상 전략을 바꾼 건데, 저걸 바꿨다는 뉴스까지만 들었는데, 이 뉴스는 미처 몰랐는데 강남구청장 아저씨가 야 왜 바꿔? 회장님한테 그 면담을 요청했다. 105층 해라. 150층이 아니구나. 105층 해야지. 여기 그 뭐야? 너희만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 지금 이해 관계자들이 거기에 뭐 몇십만 명이 일자리 창출이 있고 몇만 명이 경제 효과도 있는데 화끈하게 105층짜리 해달라, 이렇게 그 명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자사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해 관계자들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상생하는 기업이 되자. 그래서 뭐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현대차는 뭐 아시다시피 저기에다 목을 걸었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두산그룹은 지난 2020년에 그룹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룹이 없어질랑 말랑하는 위기까지 갔는데, 당연하겠지만 그룹의 대들보, 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그룹의 삼성전자가 두산중공업인데 지금 수년간 적자잖아요. 두산중공업이 하는 게 원전, 석탄, 화력, 대표적으로 친환경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대세의 반대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시류를 잘 타지 못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는데, 저게 없어지니까 완전히 실적이 바닥으로 갔고, 그룹의 중심축이 바닥으로 가니까, 게다가 두산건설, 옛날에 얘기했지만 위브라는 아파트 브랜드 만들었다 굉장한 타격을 받고 지금까지 휘청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에 들어갔고, 그래서 두산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두산중공업을 빼면은 모든 자산을 팔겠다. 그룹에 팔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팔겠다. 두산중공업은 못 팔죠. 그건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산업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죠. 화력, 원자력, 뭐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풍력, 화력, 뭐 하여튼 이쪽에는 에너지 쪽에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요건 살려야 되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팔겠다. 그래서 실제로 다 팔았어요, 작년에. 두산솔루스 매각,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 두산인프라코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었죠. 일단 매각. 우리의 기억에 있는 동대문에 있는 여러분들의 추억이 담긴 두산타워 두타 매각됐어요. 이거 이제 주인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예전에는 두산타워 이름이 두타였지만 이제 아니에요. 8천억에 이름은 그대로 가지겠지. 매각. 한마디로 돈 될 만한 건 다 팔았어요. 골프장도 팔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다 팔아갖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야야, 니네 인프라코어까지 팔았을 때 뭐 먹고 사냐? 야, 어찌겠어요. 두산그룹 쪽대 큰 그룹인데 뭐 먹고 사냐? 뭐 이런 게 신문기사에 날 정도가 됐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산중공업 친환경으로 변신했다.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로 두산중공업을 황골 탈퇴하고, 이건 날라갔고 이건 날라갔고 이건 날라갔지만 우리 밥캣이라는 중공업 기계 만드는데 아직 캐시카우가 있고, 근데 퓨얼셀 요즘에 많이 뜨죠. 요 삼각편대 요 미래 캐시카우다. 얘네 뭐 친환경 그 에너지, 전기차 에너지 그런 거 만드는 데니까 가겠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걸로 안 된다. 두산의 캐시카우인 밥캣도 팔아라. 야야야. 마지막 남은 그 한 장마저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진짜 현금 창출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인데, 이제 그 안 된다 그러죠. 그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지금 거의 유일한 그시 뭐 다 말이야. 그거 다 가져가면 그 팬티 한 장도 다 가져가려고 그러고, 게다가 이제 그룹의 미래를 두산 퓨어셀, 수소 연료 전지 이쪽으로 가는 정규 화학 반응의 좀 미래적인 사업으로 황골 탈퇴하겠다. 한마디로 퓨어셀과 두산중공업까지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겠다. 이런 거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도 마찬가지죠. 하나 요즘 옛날에 같으면은 하나그룹의 최고 대표기, 하나그룹의 삼성전자가 뭐예요? 대표 기업이 바뀌었죠. 요즘엔 기업의 핵심이 하나솔루션.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도 예전에는 한국 화약으로 생각하시겠지만은 이쪽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다 건너뛰고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그룹들이 전부 다 기후변화라는 어떤 이 변화에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타고 있어요. LG 뭐 지금 완전히 바꿨죠. 현대 목숨 걸었죠. 하나도 사실상 턴하고 있고 여기 지금 후계자라는 분이 그 뭐 솔루션에 올라타서 사실상 밀고 있으니까 두산은 아예 옛날 거 다 버리고 옛날 거 한 번 버리고 돌아왔던 거를 두 번째 버리고 친환경 기업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커다란 변화에 지금 우리나라 그룹들이 기업이 아니라 그룹 수준에서 변화를 다 꿈꾸고 있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삼성, SK 이런 거 이제 디지털의 변화에 반도체로 올라탄 거잖아요. 쭉 지금 1위 변화, 2위 기후변화, 여기는 디지털, 여기도 기후변화, 여기는 사실상 공연기업에 가까운 철강회사니까 하나 변화 쫙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오늘 드리고 싶은 주제가 하나 나오죠. 롯데입니다. 자, 우리나라 5대 기업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그룹이 있나 싶은 게 롯데예요. 굉장히 신기한데 그래서 요즘에 신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레포트도. 무슨 레포트가 있냐. 롯데의 대표 상품은 뭔가? 신문 기사에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 질문을 듣고 롯데 대표 상품? 껌은 아닐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기엔 껌이겠지만 껌은 형님들 시대 얘기고 대표 상품 생각하니까 이거 아닌가? 제2롯데월드 2016년 서울에 사실 랜드마크죠. 외국인들이 오면은 여기서 사진 찍기 바쁘다 그럽니다. 랜드마크로 성공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대표 상품이라 그러기 조금 그렇잖아.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뭐가 있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롯데월드. 야 이거 1989년 건데 이거 롯데월드도 조금 대표 상품이 이렇게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롯데 껌 신화에 갇혀버렸다. 그 이후로 뭐가 없다는 거죠. 뭐가 없진 않지.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우리나라 재계 순위 5위잖아요. 게다가 따끈따끈한 거 많이 갖고 있어요. 롯데 하면 대표적으로 또 이게 또 요즘 가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은 뭐 굳이 뭐 부동산도 투자라고 생각하면은 아까 롯데 이만한 거 제2롯데월드 부지에 지금 유통기업이니까 얼마나 그렇게 많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빠 보이진 않는데 번 거만 따지면 문제는 그거는 그거고 자산 가격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현재는 롯데그룹의 쭉 그걸 보면 뭐 부동산 투자도 어떻게 됐건 일종의 투자 전략이니까 자체가 나쁘지 않은 전략이고 지금까지는 가격이 올라서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그러면은 넥스트는 뭐냐 보면은 유통, 화학, 호텔, 식품 좀 하나하나 보면 유통도 사실은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코로나가 와서 이커머스가 엄청나게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뭐 쿠팡, 이마트 전부 다 사실 이렇게 올랐죠. 뭔가 우리가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는 막 시켜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늘고 이커머스를 뭔가 많이 하니까 이 디지털로가 대표적으로 온 분야인데 롯데는 롯데온이 있긴 한데 이쪽에서 뭐 그렇게 했다는 게 사실 잘 안 보이고 화학도 있거든요. 롯데케미칼 우리나라 롯데 정밀화학도 있고 대표적인 화학기업인데 지금 화학기업들은 우리나라 난리죠. 배터리 때문에 LG 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전부 배터리 때문에 난리고 막 지금 LG 화학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로 올라갔어요. 화학기업들이 전부 난리인데 어떤 변화에 올라탄 대표적인 섹터인데 롯데케미컬이 배터리에 이름이 안 나오죠. 호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디지털 때문에 난리잖아요. 뭐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가격 날라다니고 심지어 야놀자도 지금 뭐 투자 받아갖고 무슨 뭐 유니콘이 된다 그러는데 뭐 롯데 호텔 쪽에서 뭐가 디지털화가 된 뭐가 나오는 게 보이냐고. 식품 쪽도 사실은 뭐 요즘에 HMR이 많이 팔린다, 홈밀키트가 많이 팔린다, 라면 수출이 뭐 많이 된다, 뭐 하다못해 김이 뭐 미래다, 뭐 바다의 반도체다 그러는데 여기도 뭐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호텔에 대한 M&A는 증권회사가 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산이 됐지만 다른 데서 뭐 오히려 큰 M&A를 하고 있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부동산은 따뜻했기 때문에 일종의 전략이도 이 전략은 성공을 한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면은 유통 같은 경우에는 쇼크다.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거 롯데쇼핑의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이 쭉 몇 년도부터 13년부터 온라인이 시작된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을 줄이고 온라인으로 아니면 디지털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200개를 문을 닫긴 닫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위기였지만 반대로는 기회였는데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롯데온은 앞으로 엄청난 발전을 해서 쭉쭉 치고 올라가랴 의심치 않지만 현재 자체는 출발이 좀 늦었던 데다가 아직은 조금 결과를 못 내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야 지금 해줘야 되는데 기업에서 중점적으로 그룹의 중심축이거든요. 여기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 디지털화로 바꾼다면 굉장히 못해주고 있는 게 타격이 굉장히 있고 반대로 HMR 쪽에서 전 놀랬던 게 이 식품 쪽에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이게 기회였거든요. 식품회사들의 요즘에 주가들이 다 좋아요. 대부분. 왜냐면은 HMR 같은 걸 우리가 많이 시켜 먹고 또 우리가 요즘에 수출로 많이 라면도 그렇고 수출을 많이 하는데 놀랬던 게 롯데푸드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식품업체인데 1958년도에 설립됐습니다. 1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최초로 뭐 한 거 마가린을 최초로 만들었다든지 뭐 현대식햄을 최초로 만들었다든지 하드를 최초로 만들었다 이 최초를 많이 했는데 1등이 없어요. 게다가 놀랬던 게 1958년에 저 정도 업체면은 가정 간편식 HMR의 후발주자가 됐어.
이게 선발 주자가 됐어도 좀 아까울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후발 주자가 돼서 물론 이제 앞으로 업황이 회복되면서 쭉쭉 좋아지리라 의심치 않지만 역시 후발 주자가 되면서 한때 위험 어렸던 가격에서 역시 또 이렇게 앞으로 물론 좋아지겠지만 이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놀랬던 게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 요즘에 식품주는 거의 수출주잖아요. 요즘에 라면이건 뭐 제일제당이건 수출 뭐 만두를 수출한다든지 뭐 수출한다고 난린데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 해외 투자를 거의 못했다. 2020년입니다. 첫 해외 투자. 동남아 노크. 야 이게 2010년이었어야지.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내수에 집중을 했다. 물론 뭐 전략이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전향적인 게 되니까 지금 와서 성장 동력이 조금 약하다 이런 표현을 받고 이해는 합니다. 이게 롯데가 사실은 전략적으로 들어간 게 중국이었잖아요. 중국이었는데 사드 보복 때문에 여기가 날아가면서 중국에 집중 투자했다가 이제는 뭐 저희가 어려워지니까 다른 거 이해를 하는데 아니면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처럼 도는 나는 이 기업이 되겠다라고 유행처럼 되는 기업이 디즈니. 왜? 카카오 디즈니랜드가 되고 싶어요. 네이버 아예 본사를 LA로 옮겼어요. 웹툰으로 제2의 디즈니가 되겠다. 카카오는 랜드도 없는데 디즈니랜드를 뭐 만들겠다 그러고 있는 거고 뭐 상어가족 노홍철이 좋아하는 상어가족 뚜루뚜루 이거는 자기네들도 한국의 디즈니를 꿈꾼다. 야 그런데 놀이동산이 없는 카카오도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싶다는데 우리 롯데월드는 1989년에 완공됐거든요. 게다가 이거 전 국민이 아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콘이 있었는데 뭔가 좀 잘했으면은 우리나라의 디즈니랜드 뭐 픽사 뭐 얼마나 좋아요. 여기 곰돌이가 이렇게 픽사로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뭐 할 수 있었는데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롯데케미컬 대표적으로 화학업체인데 이거 배터리잖아요. 배터리를 요즘에 화학업체들이 정말 날아다니고 있는데 안타깝게 롯데케미칼은 배터리 진출이 좀 늦었죠. 늦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설만 난무한다. 야 지금 2020년인데 지금 설만 난무하면 안 되지. 지금 뭔가 결과를 내줘야 될 텐데 물론 이번에 두산 솔루스 인수할 때 거기다가 펀드에다가 2,900억 정도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크기를 생각하면은 너무 약하죠. 뭔가 화학이 앞으로는 해주겠지만은 지금까지는 배터리 변화에도 또 좀 올라타지 못했고 우리 롯데호텔 물론 워낙에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모든 호텔 체인이 다 안 좋아요. 이건 롯데만의 문제는 아닌데 지금 뭐 장기 신용 등급도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까운 게 그냥 아까운 것만 따지면 잘한 것도 엄청나게 많지만은 국내 1위 호텔 솔루션 뭐 온라인으로 하는 거 인수한 업체가 야놀자예요. 야 어떻게 가장 후발 주자이면서도 스타트업에 가까운 기업들이 가장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1위 이게 솔루션이라는 게 보통 호텔닷컴 그런 거죠. 야놀 그쵸 훌륭한 기업이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정말 훌륭한 가장 베스트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롯데 정도의 우린 국민적인 성원을 받는 기업이면 차라리 이거를 사도 시원찮죠. 이게 롯데 거여도 시원치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그룹 사이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총 30위권에 롯데가 전멸을 했습니다. 없어요. 들어간 기업이. 저게 탑5 그룹이거든요. 보면은 1위 삼성은 총 30위 7개 들어가고 현대는 3개, SK는 5개, LG는 4개가 들어가는데 롯데가 들어간 기업이 없어졌어요. 물론 워낙에 사이즈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재계순이긴 하지만 전체 기업들이 전부 다 고전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뭐 시가총액 추이 이런 거 요즘에 뉴스로 많이 나오는데 삼성은 거의 더블 됐죠. 감사합니다. 삼성가 더블 됐고 대부분 다 엄청나게 오르는데 롯데는 많이 못 올랐죠. 아무래도 변화에 올라탄 기업들이 개별 기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2천에 3천이 갔는데 그룹 전체가 8%가 오르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현재까지는 그래도 부동산이 되게 잘 나가니까 부동산에 투자한 게 많은 이익을 갖고 오고 있지만 현재를 바탕으로는 미래 산업에 뭐가 없다는 게 지금 위기의 롯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 뭐 대표적인 기업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 보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디지털 전환의 시대 디지털로 바꾸는 시대에서 여전히 디지털에 조금 늦게 올라타고 아니면 뭐 기후변화에 원래 뭔가 두 개 중에 하나는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기후변화 아니면 디지털 이 둘 쪽에 중에 하나에 올라탄 기업들이 대부분 시가총액 30위 내에 다 들어갔거든요. 이 양쪽에 어디에도 올라타지 못하면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